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 정거장이나 세 정거장이나 똑같은 KTX 요금에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할인도 특정 지역만 해줘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북 10개 지역구는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논란입니다. 삼성 유치 때문이라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KTX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나 세 정거장을 가나 똑같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습니다. 코레일은 최저 운임이라는 것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8,4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폭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를 보고 서울에서 전주로 돌아오던 정우중 씨. 전라선 전주역 표를 구하지 못해 일단 가까운 호남선 익산까지 표를 끊은 뒤 전주까지의 연결편을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정거장 불과 25km를 달리는 KTX 요금이 8,400원, 무궁화호의 3배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호보다 특별히 빠르지도 않은데 요금을 5,800원이나 더 받아요. 한 정거장 15분 거리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KTX 2대 건너 한 대나 무궁화호가 있고 급한 용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표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씨뿐 아니라 무수한 고객이 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매표소에 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택시에서 기본 요금 있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아시더라고요. 코레일 측은 정부가 승인한 최저 운임 8,400원에 미달하는 구간은 기본 요금 개념을 적용해 8,400원을 일괄 징수한다는 입장. 이러다 보니 익산에서 전주뿐 아니라 익산에서 남원, 멀리 97km나 떨어진 전남 곡성까지도 요금이 똑같습니다. 호남선 역시 익산에서 불과 17.7km 떨어진 김제도 8,400원, 75km나 떨어진 전남 장성도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이 현실. 이런 구간이 전국적으로 82군데에 달합니다. 코레일은 KTX 운행 기본 경비와 장거리 고객 좌석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열차 운행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반영하고 그 장거리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같은 거점역은 환승 고객 수요가 적지 않은데 무궁화호를 줄이는 바람에 고객들은 선택권 자체가 없는 상황. 코레일이 기본 요금을 핑계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레일은 폭리 논란에 대해서 기본 요금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8,400원의 최저 운임을 징수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저 운임 이하를 받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지역인데요. 일부 구간은 할인도 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거점역인 KTX 광명역, 역 벽면에 KTX 운임 할인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내걸려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용산역, 다시 용산역에서 행신역까지는 5,000원에 표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소 운임인 8,400원에서 40% 할인한 특가로 제공된 좌석입니다. 8,400원을 5,000원에 이용 가능한 건데요. 할인 승차권에 들어가셔서 상품명이 5,000원 특가로 예약해 주시면 돼요, 고객님. 코레일은 단거리 구간이라도 택시 기본요금처럼 최저 운임 8,4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코레일 스스로 기준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에만 제공되는 특혜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코레일이 결국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 운임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의 오락가락 운임 적용에 국토부도 최저 운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과 내년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향후 운임체계 개편 때 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속도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km를 최저 요금 징수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근거리 이용객들의 원성을 샀고 결국 도로공사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30%가량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KTX 기본요금 체계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국립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농어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대학 설립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일이라며 다른 시도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수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합의 시도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나머지 당들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는 50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연동률은 50%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현행 지역구에서 3석이 줄게 되는데 참여 의원들은 대표성 훼손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구는 되도록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북은 현재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구 축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찾아질 겁니다.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기로 했던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비해 개혁 취지가 후퇴했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 발은 내디딘 셈입니다. 개인 중심의 정치에서 정당 중심의 정치로 바뀐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의 원칙만 고수가 된다면 지역구와 그 비례 의석수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 역시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한 상황. 이르면 11일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등 변수가 많아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역구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석패율제 등 개혁 과제는 더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대학교의 옛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돼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북대 구본관과 구물리과대학, 구중앙도서관을 각각 등록문화재 제765, 766, 76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물은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고 희소성 높은 조형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예술인의 노후 보장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 지원 협약을 맺고 그동안 연금 사각지대였던 예술인 보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군산 지역 상공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한창인데 군산 상공회의소가 때 아닌 설명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와 합심해 군산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뒤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며 뜻을 모은 겁니다. 짧게는 2021년부터 이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데 삼성 SDI를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이제 좀 재판을 계류 중이니까 좀. 전기차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군산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삼성 SDI의 군산 유치가 절실하고 동시에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자칫 중형이 선고되면 혹시 모를 투자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며 걱정이 앞선 겁니다. 사실상 이재용 구명운동이 된 군산 상공회의소 설명회엔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까지 참석했는데 탄원 서명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클러스 삼성, SDI든 SK이노베이든 LG와 3사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유치해야죠. 아니 지금 찬박전박 할 때가 있습니까? 누가 설명회를 주도했느냐를 놓고 전라북도와 군산 상공회의소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경제 살리기 명분에 사회정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군산의 미래산업을 연결해가지고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에 또다시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세입니다. 창업 기업에게 면제해주는 부담금이 16가지로 확대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조업 창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교통유발 부담금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기업에게는 3년 동안 농지 보존 부담금과 대기 배출 부가금, 물이용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휴원 논란을 빚었던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한상공회의소는 2년간 도비와 시비 등 20억 원을 들여 전북인력개발원을 존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96년 개원한 전북인력개발원은 올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휴원을 검토했습니다.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월드푸드사이언스관이 순창에 조성돼 체험 공간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월드푸드사이언스관이 순창 고추장마을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창구는 그동안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의견에 따라 체험을 강화한 월드푸드사이언스관을 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안에 조성합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되는데 6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세계 가공식품과 음식, 미래의 주방, 가상현실 속의 식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현장 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출사 명소이자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인 옥정호의 풍경이 담긴 사진전이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12일까지 열립니다. 군산 출신 고기야 작가가 20여 년간 우남 지역을 촬영한 작품들로 옥정호의 사계를 담은 40점과 다양한 우남 마을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LPG 배관망 사업을 위한 수계기금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선창리 음선과 양선 마을에 LPG 배관 시설을 구축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연료비 절감은 물론 수질 오염원 해소로 금강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여행객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관광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격포항 방파제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수상 레저 체험장 등 총 8곳으로 지난 6일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지붕 개량이 필요한 익산 지역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취약계층은 30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어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수어통역사 공무원을 채용해 장애인 특화 도서관인 평화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수어통역사는 수어 교육과 함께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이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 측은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인 내년 3월까지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 행위와 동물 밀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꾸리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족통일 전주시 협의회가 주최하는 한마음대회와 통일음악회가
관계자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저녁 전주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석해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음악회를 개최하며 평화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탈놀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됩니다. 백남준 등 20세기 후반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현재의 미술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65일간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진안 군립합창단이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제8회 대한황실 공예대전 수상작이 1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인후동 옛 보훈회관 건물에서 다양한 기록물을 모아 보존하는 전주시민기록관 개관식을 갖습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에서 초보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등 완주 알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김도인 작가를 초대해 지혜로운 관계를 주제로 전북교육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합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현서 낭송가를 초청해 감성 스피치와 시 낭송회를 진행합니다.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성금을 모금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15도, 익산은 5도에서 15도, 동부권 장수는 영하 2도에서 12도, 무주 0도에서 13도, 서해안권 군산은 6도에서 15도, 고창 영하 1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 남원, 임실, 순창, 진안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